축구협회 쪽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거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는 안 되죠. A매치 있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님. 네. 정혜성 전 정강위원장 사임 이후 제11차 임시 비대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들로부터 감독 선임 정권을 위임받았다고 하셨죠? 네, 이게 합법적인 절차인가요? 저는 합법적인 절차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총괄 김정배 상근부회장님이 이게 규정상 문제하고 합법적인 절차냐고만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박주호 증인님, 이게 지금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는 7명 이상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이사님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의 의견일 뿐이죠. 그게 절차에 맞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7명 이상이 아니면 그래서 저희는 7명이 안 됐잖아요. 네, 안 됐습니다. 예, 그 규정 절차에 맞지 않네요. 이임생 이사님은 포엣과 박은호 면담 후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하셨죠. 예. 박은호와 포엣 면담 과정에서 동행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김대엽 본부장,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행정직원, 통역 이렇게. 근데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과정에는 누가 동행했습니까? 면담은 저랑 홍 감독님 둘이 했습니다. 면접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포획과 이제 박은호 분이 축구 철학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맡아줘야만이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감독직을 제안한 거 아닙니까? 면담입니까? 감독직 제안입니까? 저는 면담을 하기 위해서 홍 감독님한테 부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이분이 한국 축구에 적합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면접입니까? 위원님 혹시 좀 제가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시죠. 면접에서 왜 그걸 홍 감독이 감독을 맡아야 하는지를 수차례 말씀드린 게 그게 면접이냐고요? 위원님, 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전력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축구협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배워가는 과정으로 변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력위원회에서 최종 후보 3명이 뽑히면요, 이 분들은 의사타진을 하고 협상의 대상 분들입니다. 예. 네, 그만하시고요. 우리 박문성 참고인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하신 특히 이제 축구협회 쪽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짧게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저희 팬들도 아마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당했냐라고 공정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공정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네. 예,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네네. 공정한 절차를 벗어난 감독 선임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 절차적인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두 사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는 하고 있고요. 10월 2일 날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문제 발표를 하고요. 잘못된 지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이 감독의 거취 문제는 축구협회가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홍명보 감독님께 묻겠습니다. 예, 본인은 절차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임이 됐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절차에 위법이 발생해서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직에 임명이 됐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 지금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선을 코앞에 두고 그 예,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의 선임이 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본 경험으로서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됐으면은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그러니까 팀을 임무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있는 그 감독은 홍명보 감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감독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금 축구인들이 다 의구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번 두 경기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두 경기의 첫 번째 경기는 어땠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게 그 축구인들의 여러와 같은 분노와 감독은 물러나라, 정몽규 회장은 물러나라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많이 미치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감독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끌어졌을 경우 계속해서 그런 사기 저하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오만과의 성적이 3대1 성적이 좋은 건 아니네요. 그것조차도. 네, 그래서 뭐 제가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해주세요.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됐을 경우에는 사퇴의 용의가 있다. 이런 걸 분명히 밝혀주셔야죠. 우리 정몽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상 10차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다 추천을 다 했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절차의 위법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위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클린스만 감독의 임명 과정에서는 위법이 없었습니까? 뭐 크린스만 감독도 제가 마이클 밀러 감독은 전혀 본인이 그 감독 선임 절차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중간중간 보고하면서 임명을 했다. 과정 자체가 나중에 전력 강화 위원들조차도 제대로 관여하지 못했다. 결국 그 모든 게 제왕적인 회장의 뜻에 의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임명된 거 아닙니까? 뭐 크린스만 감독 때도 뭐 여러 명이 추천됐습니다. 크린스만 감독 그리고 솔사르 예, 일부만. 솔사르 감독도 임명이 후보로 제스트롭 네, 감독도 그러면은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이 해임된 이후 위약금 문제가 지금 70억 원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위약금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뭐 크린스만 감독이 제가 뭐 단독으로 이렇게 임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위약금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아서 크린스만 감독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지시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뭐 충분히 협회 재정에 문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투 감독이나 코치진을 선임할 때도 제가 40억 외국인을 40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본인의 불공정한 임명에 의해서 감독 임명에 의해서 빚어진 것이라면 본인이 책임지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됐을 때 그렇게 책임지겠다는 하겠습니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조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규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명규 증인님, 대한축구협회가 현대가의 전유물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현대가의 사유물도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31년 동안 현대가에서 대한축구협회를 회장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뭐 그에 대한 공과 사 또 편매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지금 증인이 이끌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 정말 직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축구 아시안컵 국가대표팀 성적 부진과 내분 사태, 전술 부재 등의 책임을 물어서 클린스만 감독을 전격 정진한 후에 스트레이트 뉴스가 지난 2월에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64%의 국민들이 여론이 정명규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축구지도자협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정몽규 회장의 위선적 행태를 지적하고 사선 연임을 위해 축구인을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폐기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축구협회를 이끌어갈 수장 자격이 있는지 심한 우려와 회의감이 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성명서를 보면 더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2024년 9월 12일자인데요. 연속적 헛발질, 한국 축구의 참사, 축구의 시대, 절망의 시대, 부끄러움은 이제 정몽규 회장의 목, 이번 임기까지만 유정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그리고 정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 축구 위기를 수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축구협회에 대한 그리고 또 저에 대한 평가라고 하고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정몽규 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듭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를 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참고인 나와 계십니까? 체육인들의 생각과 여론은 어떠한지 한번 좀 듣고 싶네요. 네. 체육회의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해서 대한체육회 할 것 없이 많은 또 경기단체들이 지금 이제 조직이 이제 사유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그 모임들이 이끌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제왕적 회장 체제로 인해서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절차, 해임 절차 이 모든 과정들이 완전히 불공정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홍명보 감독께서는 본인은 불공정하게 선임되지 않았고 사퇴할 의사가 없다 했는데 역으로 표현하면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됐다면 분명하게 사퇴 의사를 밝혀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정몽규 회장님께서도 분명하게 결단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체육회의 발전 그리고 축구의 대한축구협회의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길, 이 길이라는 그것을 위한 올바른 선택의 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회장님께서 결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거듭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문성 참고인님이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말씀을 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축구협회 제왕적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거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번, 프로팀 감독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하면서 안 되죠. AMH 있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발표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야 되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다.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팬들도 그러겠지만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